어떤 이는 91만 원, 어떤 이는 424만 7천 원입니다. 집은 같습니다. 소유자도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그 집에 직접 사느냐 살지 않느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정부의 철학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집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듣기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택수보다 주택가액, 그리고 보유보다 거주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직접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9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집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집은 정말 사는 곳이기만 합니까?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의 75.8%는 실물 자산입니다. 많은 국민에게 집은 사는 곳인 동시에 평생 모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특히 은퇴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은 부족합니다.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39.8%입니다. 10명 중 거의 4명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은 없는 나라. 이게 한국 노후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말합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이번에는 세금을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을 가진 60세, 10년 보유 1주택자의 사례입니다. 현재 종부세 91만 원. 그런데 직접 살지 않는다면 종부세가 424만 7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91만 원이 424만 7천 원이 됩니다. 또 다른 정부 시뮬레이션에서도 시가 20억 원, 주택의 비거주 1주택자는 2028년 종부세 부담이 현재의 최대 5.5배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집은 한 채입니다. 다주택자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거주 여부입니다. 물론 정부도 예외를 뒀습니다. 전근, 취약,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방 발령이 오래 이어지면, 부부의 근무지가 서로 다르게 되면, 부모님 간병이 4년, 5년 계속되면, 살다 보면 내 집을 세놓고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세법에서 정한 기간표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강력한 과세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 눈여겨볼 인물이 있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광수 대표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그의 영상을 자주 본다는 취지의 말도 했고 일부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광수 대표는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양도세 비과세, 재건축 재개발 관리 등 강한 부동산 규제를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 유튜브를 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의 부동산 세제와 대출 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의 주장이라면 그 주장을 한 사람의 시장 판단과 예측도 함께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광수 대표는 오랫동안 집값 하락론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의 전망이 실제 시장 흐름과 맞지 않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시장 전망이 틀렸다고 해서 모든 정책 주장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만 국민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유명해서가 아니라 논리가 맞는지, 전망이 아니라 데이터가 맞는지,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특정 전문가 한 사람을 공격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강하게 거주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철학이 대한민국 국민의 실제 삶과 정말 맞는가? 내 집에 내가 직접 살 것인지, 임대를 줄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보수적 시장 경제의 관점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활용할 것인가 역시 개인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주택은 주식이나 금과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야 하는 필수제이고 공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정부 개입 자체가 아닙니다.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그리고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을 최대 5배, 6배까지 올리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에도 반론은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수 중심 과세에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줄이고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 취지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론을 인정해도 질문은 남습니다.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이나 가족 문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 배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가? 집은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집은 많은 국민이 평생 일해서 만든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과 투기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1주택인데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부담이 최대 5배가 넘게 달라지는 것이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